다양한 주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 분쟁터, 두 번째 전라도, 그리고 진도에 17조를 투자, 그리고 중국화가 진행되고, 그리고 검은 아이들, 무호적자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주의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중국이 진도에 17조를 투자하는 것에 대한 기사를 다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러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진도에 17조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 투자하는 회사는 다름 아닌 중국 철도 건업 주식회사라고 하는데요. 이동진 진도 군수는 진도의 번영시대를 열겠다고 합니다. 기사를 살펴보면 철도 건업뿐만 아니라 중국의 타이어 제조업체 금호 타이어를 인수한 타이어 제조업체 더블스타 그룹의 최대 재무적 투자 기업인 칭다오 거신도 전남 진도를 직접 방문해서 진도항을 살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 의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중국 철도 건업은 차이나타운 역시 매우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진도에 대규모의 차이나타운이 건설되면 적지 않은 중국인들이 이주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문화가 융합되어 새로운 스타일의 문화가 탄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한중 대학을 설립해서 중국 유학생을 한국으로 들여오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도에 대한 투자는 최근의 일이 아닌데요. 중국 기업을 초청해서 이 진도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려고 했던 진도군의 활동이 과거 수년 전부터 있어 왔었습니다. 2016년도 기사에도 이런 일이 나왔고 16년도에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것은 그 이전부터 훨씬 전부터 추진이 되어 왔다고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중국이 진도에 관심을 갖느냐라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진도는 사실 중국의 1대1로 사업인 중국의 해양 굴기, 즉 해상 실크로드 사업 중에 이미 그 편입이 되어 있는 그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국은 남방 실크로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중국의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진주 목걸이 전략은 중국의 어떤 해상 무역 루트와 그리고 에너지 수입 루트를 주로 하는 그런 전략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한국 거제도가 처음에 구상에 들어갔다가 이 거제도가 사실상 어렵게 되자 진도로 방향을 바꾼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1대1로 사업은 인도양의 진주 목걸이 전략이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미국과 일본이 추구하는 안보 다이아몬드와 직접적인 부딪힘을 갖게 되는 그런 전략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이미 미국과 일본의 안보 다이아몬드 이 전략에 대해서 중국의 제1도련선 그리고 제2도련선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나오면서 이미 부딪히고 있는데요. 우리도 알다시피 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남중국해, 말레이시아까지 중국과 미국이 광범위하게 걸쳐 또는 일본과 함께 분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안보 다이아몬드는 다른 말로 인도 태평양 전략이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우리나라가 걸쳐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미국, 일본, 인도, 호주를 잇는 인도 태평양 안보 구상에 우리나라는 그러면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최근에 김현철 청와대 보좌관은 일본이 구축하려는 외교 라인에 우리는 편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 또 하나는 문 대통령은 처음 듣는 개념이고 참여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반면에 외교부에서는 조현 외교부 2차관이 김 보좌관이 개인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고 인도 태평양 개념은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랜 기간 인도 태평양 개념이 미국과 한국의 어떤 그런 이슈가 되었고 의사소통이 있어 왔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1대1로 사업의 이 남방 실크로드 사업, 즉 중국의 진주 목걸이 전략은 사실은 중국의 에너지 안보 그리고 석유를 수입하는 이 수입 루트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기존의 중국의 그 석유 수입 루트는 말라카 해협을 거쳐서 기존 루트로 이렇게 중국의 동부 해안으로 들어가는 루트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러한 루트를 계속 지속하게 된다면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어떤 군사적인 대체 상태에 와서 어떤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말라카 해협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에 의해서 에너지 수입 루트가 막힐 수 있다라는 그런 근심을 중국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은 먼 미래 아니면 가까운 미래가 될지 모르는 미국과의 군사적 마찰을 대비해 에너지 안보를 독립하기 위해서 이러한 중국의 1대1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1대1로 사업은 지금 파키스탄과 미얀마의 송유관을 잇고, 그리고 스리랑카를 중간 거점으로 해서 인도양에 대한 패권을 중국이 장악하겠다라는 것인데요. 1대1로에 대한 것은 지금 다루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논외로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언급할 것은 중국의 이 1대1로 사업이 우리나라의 진도를 거쳐서 진도까지 들어오는 부분은 이 에너지 수입과는 무관한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해군은 중국의 동부 해안을 따라 이렇게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중국 함대 사령부와 중국 해군 항공부대 등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해군 기지는 일본의 그리고 괌, 오키나와 이런 지역의 해군 기지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해군 기지에 맞서서 진도를 중국이 개발하고 중국이 그곳을 실질적인 중국화를 하게 되면은 진도의 투자 목적은 사실 군사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림도 얼추 비슷하게 나오죠. 일본이 이 삼각 방어 벨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거기에 지금 중국에 대한 확장 전략으로 이 한국의 진도까지 진출을 해서 거기에 중국의 방어선을 넓히겠다라는 전략인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진도 투자가 군사적 목적인지 왜 그렇게 볼 수 있는지와 그리고 만약에 군사적 목적이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국의 진도 중국화 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방자치가 강화가 되고 그리고 진도에 친중자치정부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진도는 17조의 투자를 받아서 부채의 노예화, 즉 부채에 끌려다니면서 실질적인 자치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민주당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을 했었던 것을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지방분권을 강화해서 진도의 자치정부가 친중화되도록 하는 것을 방치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의 검은 아이들, 호적이 없는 검은 아이들을 진도로 대규모로 이주시키고 대규모 차이나타운을 건설을 해서 진도의 이익단체화를 하고 실질적인 투표권 등을 행사해서 나중에 국적까지도 아마 얻으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진도가 중국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민주당이 그렇게 지방분권을 강조했는지 하나둘씩 연결고리가 맞춰지는 것 같은데요. 문 대통령은 평화분권 국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으로 개헌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직접 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은 고려 연방제를 염두에 두고 북한과의 관계만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니 진도에 투자하는 이 중국의 이 전략에 따라서 진도를 중국화하고 전라도, 특히 전라도 지역과 한국의 서부 해안 지역을 중국에 내주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니었나,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방분권 개헌안에는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라는 것을 신설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1000만 명의 서명운동까지 벌였는데요. 이 지방분권에 그렇게 민주당이 목을 맸던 것은 이 민주당이 물론 민주당뿐만 아니라 지금 야당에도 굉장히 많은 친중 정치인들이 많이 있지만 이 친중 정치인들로 도배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친중 정치인들은 중국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뒤로부터 자금을 후원받고 뒷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든 중국을 자국으로 우리나라로 끌어들여서 우리나라를 중국화시키려는 것들이 이들의 목적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먼저 진행됐던 경기도 평택의 여의도 크기 초대형 차이나타운, 이 차이나타운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까? 나십니까? 원래 평택에 차이나타운을 대규모로 건설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도가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금 현재 물거품까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원래 평택의 현덕지구는 평택시 현덕면에 사업비 7,500여 원을 들여 2020년까지 관광, 유통, 상업, 호텔, 주거 등이 복합된 중국 친화형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선되고 나서 이 경기도 평택시의 이 차이나타운이 거의 흐지부지 되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재명이 기소가 되고 선거법 위반에 따라서 지사직을 잃을 수도 있는 이런 기소가 되었고, 그 이슈가 이재명 지사가 당선되고 평택 차이나타운이 물거품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과 맞물려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들이 계속 나왔던 것은 무언가 연결고리가 거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이 이재명 지사에게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지금 다루려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 그러면 단순하게 중국이 진도에 17조라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진도를 중국할 수 있느냐, 돈만 투자하는데 어떻게 진도를 중국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당연히 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분권 개헌이 설령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행 우리나라의 법률 하에서 합법적으로 진도를 중국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의 오키나와에서도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오키나와에 중국계 일본인이 오키나와 지사에 당선이 돼서 반 미국 투쟁 및 미군 기지 철수와 관련된 그런 활동들을 계속 했었다라고도 하는데요. 오키나와는 지금까지도 이 미군 기지와 관련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 기지에 대한 어떤 이전의 요구가 계속적으로 있고, 그리고 오키나와의 어떤 독립운동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고, 중국이 또 여기에 대한 또 영유권을 또 주장하는 어떤 그런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진도에 중국이 투자를 해서 대규모의 중국인들이 이주를 해서 살게 되면 진도도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을 해서 우리 거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국인의 대규모 이주 계획, 차이나타운 건설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중국에는 검은 아이들이라는 무호적자들이 있습니다. 이 중국의 검은 아이들은 중국의 호구 제도로 출생 신고와 주민등록을 인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엄격한 계획 생육 정책을 시행을 해서 거의 30년 이상 둘째 자녀 이하를 강제 나태하거나 둘째 이하의 자녀의 출생 신고를 하려면은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게 한 결과 태어나긴 했지만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 인구가 매우 늘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을 바로 중국의 검은 아이들, 헤이하이츠라고도 하는 무호적자라고 하는데, 이들은 말 그대로 통계에서 제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인구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중국에서도 인구의 대략 1%면 1300만 명인데 미취등 호구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추정된다고 하지만 중국 자국민조차도 1%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신분 증명이 없기 때문에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중국 내에서도 인권 사각지대에 몰리고 있는데, 출생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의무교육도 받을 수 없고 어떤 건강보험 이런 혜택도 받을 수 없어서 이들은 나이가 철이 들만한 나이가 될 때부터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돼서 성인이 된다 하더라도 합법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아무리 임금을 떼이거나 가혹행위를 당하더라도 신고도 할 수 없는 이 헤이하이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인권 유래인의 어떤 그런 사각지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또한 이들이 교육 수준도 낮기 때문에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어떤 신고와 구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런 점들을 악용하는 어떤 인간 말종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라든지 어떤 장기매매 이런 타깃이 되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1자녀 정책을 2자녀까지 허용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2자녀 이상에서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검은 아이들 헤이하이츠는 중국의 산하정책 위반 시 내할 벌금 금액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24.7만, 한국 돈으로 4,200만원, 그리고 상하이는 16만 위안 2,700만원, 그리고 광저우는 5천만원, 이렇게 적게는 1,000만원대에서 5천만원대까지 이 굉장히 큰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벌금을 부담할 수 없는 일반인들은 둘째 이상을 낳게 되면은 정상적인 호구 등록을 어려운 그런 가정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산하 제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중국은 피가 강을 이룰지라도 초과 출산을 허락할 수 없다, 때려서 나오게 하고 낙태시켜 나오게 하고 유산시켜 나오게 하자, 절대 낳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캠페인 활동을 벌였다라고 할 정도니 얼마나 이 무시무시한 악법인지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 검은 아이들이 검은 아이들에 대한 주제가 주로 다루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중국이 진도에 17조를 투자해서 지금은 중국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중국화에는 중국의 검은 아이들, 무호적자를 대규모로 차이나타운에 이주시킴으로써 그것을 추진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중국이 추진하는 1대1로 사업에 이 우리나라까지 이 거제도는 지금 잘 되지가 않아서 이 진도로 연결하는 이 벨트, 이 중국의 1대1로의 이
예, 남방 실크로드인 진주 목걸이 벨트에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목적보다는 군사적인 목적이 강하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중국이 에너지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수입하는 루트에 우리나라 쪽은 해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분쟁이 대부분 중동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이제 분쟁이 점차 우리나라로 가까워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 진도가 중국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차기 총선과 대선 그리고 지방정부에 대한 어떤 그 선거를 할 때 이 친중국 인사들을 철저하게 배제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도가 중국의 노예화가 되는 것을 저희는 철저하게 그것을 방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참 암담한 현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